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34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연방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은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미국 국민들의 선택권을 갖다가 그런 걸로 박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 주권주의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심지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비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트럼프 당선인 34개 혐의 유죄에도 출마했고 당선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건 국민에게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다.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건 대통령이 되고 말고 어떤 그 선거에 나가고 말고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들어보죠. 장동혁 의원이 어떻습니까? 우선 어느 사건도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출마하실 수 있죠. 저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중한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또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우 과격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으로 쭉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법 리스크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현실화되면서 당내 여러 움직임이나 또 당내 흔들림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막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 단일 대우로 대선까지 쭉 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선택하는 문제가 맞죠.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고 항소심까지도 이런 유죄 판결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판결이 났을 때 근데 아직 대법원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곧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될 때 민주당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평론가님,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에서는 저렇게 주장할 거면 미국 가서 대선 출마할 것이지 왜 한국에서 대선 출마하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김용민 의원도 어차피 법률가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고 또 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큰 수백억, 수천억 대의 어떤 비위 사건에서 본인이 돈을 받았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이게 밝혀지지 않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조금 새 길로 빼가지고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다음 대선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저는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사실 이제 저희의 법치와 미국의 법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상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